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공인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현입니다. 자, 제 민법은 이미지 민법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민법을 같이 이해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민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미지 민법 이현, 과연 누구인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민망하고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깔끔 강의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자동으로 암기되는 개념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공부가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은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달력 높은 설명이다. 일목요연한 정리다.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죠. 자, 그리고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드입니다. 도해식, 도표식, 두문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 하나로 끝이죠. 자, 여러분들 TV를 보는데 소리가 안 나. 그게 이해가 되나요? 뭐야,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을 끊고 귀로만 듣고 있으면 막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은 눈과 귀를 모두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자기 입으로 같이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민법이란 민간인끼리의 법이다. 특별한 법이라 특별한 법이다. 법이다. 그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로 들어가면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 입으로 말해서 다시 또 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을, 초감각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하나로 끝이다. 그래서 교수님의 정성 가득한 그림 덕분에 그냥 보기만 해도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나니 머릿속에 큰 그림 하나가 남았고 그 그림으로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잘 풀어내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장을 보면 이 법학 문장은 상당히 좀 난해하기 때문에 A, B, C하고 B, C, A가 있는데 D, E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걸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이렇고 이거랑 다르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시각화가 안 되면 기억에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해할 때도 상당히 힘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과 귀 모두를 사용해서 총동원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명쾌한 정리다. 예,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라는 것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게 헷갈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광주를 간다. 어디로 가야 되죠? 남쪽으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지.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잖아.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죠? 그것을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냐, 전라도 광주냐,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면 시험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대로 이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좌표 찍기. 내가 지금 XY 중에서 X 3-1, 2-5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비슷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중개사 시험은 민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시법, 공법, 중개사법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모두 다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과목마다 약간씩 답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같게 보이는데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표식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가 어디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사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헷갈리는 내용이 엄청 많았는데 이현 교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선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주시고 표를 활용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니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로 강의 방향은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깨알암기 팁이다. 그렇죠. 이해하고 정리했다 한들 기억하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기억이라는 게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장을 읽다가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을 한 글자로 줄이고 다른 문장을 한 글자로 줄이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비교되는 거죠.
그러면 문장을 줄였으니까 두 단어로 남기면은 엄청 빨리 회독을 하겠죠. 그래서 문장을 계속 읽고 있으면 한 번 회독할 거 글자를 줄여서 앞글자로 넘기면 100번을 회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 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문자로 해서. 보통 앞대가리 그러죠. 자, 그래서 강의 진행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암기하고 빠르게 넘어갈 부분은 깨알 같은 암기 팁으로 즉 두 문자로 오래 기억에 남아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5초 컷! 아니 저는 2초로 말씀드렸는데 5초 아닙니다. 2초입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건 그거지. 이건 그거지.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빨리빨리 해지가 않는 거지. 아주 어려운 거. 참 가소롭네 진짜. 가소선. 가등이 단부는 소비대차만 그리고 선의의 삼자만 명산이나 명선악 명신탁은 선악불문.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요긴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가소선, 선만, 명선악, 선악, 선이 악이다. 그걸 한순간에 비교하는 거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면 시험장에서는 힘들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깨알 암기 팁을 드립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헛소리를 하거나 약간 좀 참 손발 오그라드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기를 위한 거지 학문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합격을 위한 거니까 제가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민법, 특별법 어떻게 출제가 될까? 자, 지금 아직 뭐 설명을 다려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이 이렇다는 걸 아시죠? 공인중개사가 뭐죠? 글자 그대로 가시라고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죠. 뭐 하라고? 중간에 개입해서 중간에 개입해서 땅 팔고 돈 받으라고 인정해 준 사람을 그러니까 공적으로 인정받아 중개를 하는 사람들,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들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중개하고 돈 받으면 걸린다는 겁니다. 해죠. 그냥 이것이. 자, 그래서 중개사 시험 과목에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과목이 두 과목이죠. 학개론과 민법, 민사특별법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담당하는 과목은 이미지, 민법이 되겠습니다. 40문제가 나오고 100분이 주어지니까 50분에 푸시면 됩니다. 그러나 OMR 카드 기록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40분에 풀고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실 민법은 크게 네 파트입니다. 총칙, 물권, 계약법, 그리고 친족 상속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험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법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5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범위가. 물권은 다 나옵니다. 근데 물권은 그 계약법에 대해 가지고 사실 채권법이래.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 중에서도 이것만 나오는 거라고 지금. 물권법은 다 아는 것이고 물권법은 저 계약법과 비교할 때 채권과 비교할 때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법에서 시험 보는 부분은 아주 작다. 하지만 특별법에 있는 내용들이 또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비중이 우리가 60점만 넘기면 되는 건데 이 민법 내용 중에서 거의 85%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만 잘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학개론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온전하게 80 이상이 나오려면은 여기 특별법에 있는 기본 단어나 기본 내용들은 이해하고 계셔야 이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기본 개념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나오니까 제끼고 싶은데 제끼면 나중에 부동산 공시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개념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법 과목의 기초는 바로 민법입니다. 우리가 법 중에 법 제일 뭐죠? 막 피라미드 꼭대기 헌법이라는 거. 헌법을 근거로 해서 야 짜잘한 내용들은 너희들이 만들어 그러면서 각 법률에다가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법은 민법이 하고 국가와 관련된 법은 공법, 행정법 같은 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는데 그 사법의 대표가 바로 민법인 거죠. 근데 사실 공법 기본 원리도 민법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다른 공법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을 모르게 되면 공법이니 공시법이니
공간정보법이니 하는 것들도 난감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세법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과목이 다 총동원돼서 마지막에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공시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단어를 모르면 세법 자체가 아예 공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모든 법학의 기본이 뭐다? 민법이라는 겁니다. 이 민법을 잘 공부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1차만 합격하고 싶으신 건 아니신 거죠. 그러시다면 민법만 하셔야 되는데 동차 그리고 최종 합격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민법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특별법도 잘 공부를 해두셔야 그래야 2차 과목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법이란 것은 제가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이쁜 그림은 안 나오겠지만 자, 갑이 집주인이야. 민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집주인이 누구냐, 땅 주인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얘가 을이라는 사람과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야, 이거 살래? 살게. 그런 거지. 그게 바로 양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걸 매매 계약이라 합니다.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물건 주고 돈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한쪽은 권리가 생기죠. 야, 너 집 주기로 했잖아. 줘 빨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상대방은 뭐죠? 야, 네가 나한테 돈 주기로 했잖아.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이쪽은 집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여기는 돈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집을 넘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관계, 이런 것들을 법률 관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이 진짜 을한테 넘어가려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란 걸 해야 됩니다. 이걸 배우는 게 공시법인 거죠. 공시법은 민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법은 민법이고 등기에 관한 법은 바로 공시법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돈을 지급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다 집이 넘어오는 거지.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넘어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집에 살던 임차인이 있었거든, 임차인이. 그래서 을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을까지 등기했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집이 일로 가버린 거야. 그럼 쟤 어떡하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지. 저런 걸 보호하는 법이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또는 상가였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렇게 해서 특별히 저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 것도 민법과 모두 다 관련돼 있는 법들이다. 그럼 이 중간에 개입해서 돈 받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 중개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사에 관한 또 법, 중개사 법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개사 과목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땅을 팔 때 이 땅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있거든. 국가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함부로 팔지 말고 이런 게 규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팔면 세금이 나오죠. 공법적 규제는 공법, 세금 나오는 건 세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중개사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과목은 바로 민법이다. 왜? 1차도 중요하지만 2차 과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민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비중은 말씀드린 것처럼 총칙, 물권, 계약법. 계약법은 채권법의 일종인데 그 중에 계약법, 그 중에 조금입니다. 그게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 정도 비용이 물권인 거죠. 사실 민법 전체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을 넘긴다는 것은 등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다 비중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떤 게 나오는가? 이론, 판례, 조문이 있는데 다른 법학 시험에서는 거의 8, 90%가 판례입니다. 판례.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민법 판례인데 민법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그 판례 비중은 그래도 많이 줄었죠. 80%가 아니라 40%로 줄은 겁니다. 특히나 조문이 많이 나와줍니다. 조문은 뭐 그냥 조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었다 싶으면 맞춥니다. 이런 걸 잘 챙기셔야 되겠죠. 그 다음 거기에 깔려있는 기초이론, 판례와 조문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이론, 그 이론, 순수한 이론 자체를 묻는 것은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 용어만 체득을 하셔도 다 커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문 해석을 위해서 기초적 법리와 용어를 잘 알고 사례를 통해서 판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즉 단어, 문법, 독해하듯이 우리의 목표는 독해하는 거죠. 조문과 판례를 독해하는 건데 그걸 독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배우시는 겁니다. 문법을 배우시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과 민사특별법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제가 보여드렸듯이 저는 드입니다. 도해식, 도표식, 두문자 3단계를 사용합니다. 그
그렇게 해서 빠르게 민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합격할 만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한다는 것은 귀와 눈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물론 정리하는 것은 도표로 정리해서 X, Y 좌표를 잘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갑의 집이 있고 을의 집이 있죠. 나무가 있어. 이쁘다. 그런데 여기 웃기는 것이 뿌리가 점점점 뻗어서 나오더니 을의 집을 침범하는 거야. 그럼 이 뿌리를 제거해야 되겠죠. 누가 제거합니까?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런 거. 이런 것이 민법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뿌리 말고 가지가 넘으면 어떡하죠? 이거 제거하는 방법이 민법에 있거든. 자, 그래서 가지는 청구하는 겁니다. 을이 야 잘라줘, 빨리 치워줘 이렇게 하는 거고, 뿌리는 임의로 제거합니다. 왜냐면 이 뿌리가 넘어오면 집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지켜야지. 그러니까 뿌리는 내 마음대로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자르면 죽는데 남의 집 나무를 함부로 죽이면 되나? 그럼 내 집은 무너져도 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한다면 요 집에 대한 뿌리 부분은 을이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만 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가지가 마음대로 제거든가 뿌리가 마음대로 제거든가 어제 배웠는데 분명히 이해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앞글자를 만들어 둡니다. 가청, 뿌임, 가청, 뿌임, 가정부임, 가정부임. 저희 집이 부자라서 가정부가 있습니다. 가정부임.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 둘 다 기억 못 하겠다? 하나만이라도. 뿌임,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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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이렇게 욕하지 말라고 그랬죠? 뿌잉, 뿌잉 합니다. 앞으로. 뿌잉. 뿌리는 이미 제거, 뿌리는 이미 제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오늘 벌써 하나 배웠습니다. 한 문제 맞추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좌표 찍기. 무효하고 추인하고 뭔지 모르셨는데 지금 여기를 묻는 건지 여기를 묻는 건지를 모르고 막 대답하다 보면은 나중에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교 정리해서 같이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표식 정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 자, 이제 민법이 두려운 이유는 외계어 같아. 수리수리 마수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단어가 이렇게 어려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앞에서 보셨죠, 그죠?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민법이란 민간인끼리의 법이다. 중개사란 중간에 개입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경력은 상당히 오래되는데 그래서 오랜 강의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로서 이 민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 겁니다. 제 수업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합격에 벌써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낯선 용어 조문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서 민법을 빠르게 완성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했어도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수십 번은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암기가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이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빠른 시간에 많이 회독할 수 있다. 많이 본 놈이 이깁니다. 진짜. 수십 번 반복하는 놈이 무조건 짱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야? 너무 어려운 게 나왔잖아요. 이거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파산 채권자는 뭐고 파산 관제인은 뭐고 또 문장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파산 채권자가 보호되는 3자에 포함되느냐 모두가 악이면 악입니다. 파산 채권자는 모두가 악이면 악의로 취급됩니다. 한 사람이라 선이면은 악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즉 일부가 선이라면 선의로 다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가 악일 때만 악입니다. 자꾸 악각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고. 비 오는 날에 빗소리가 촤, 비 오는 날에 빗 파전 막걸리 우와 죽이죠. 파전 파산 채권자 전부 악이라 해야 돼. 파전 먹으니까 악소리 나오지. 와 으악 하잖아요. 파전 악 하잖아. 그죠? 그래서 파산 채권자는 전부가 악이라야 악이야. 파산 채권자는 전부가 악이라야 악이야. 앞에서 들은 거 잊어버리시고 뭐 이상한 말 했는데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몰라도 답은 맞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파전, 전부가 악이래야 돼. 파산채권자가 쪽 나오면 전부가 악이래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민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식은 모두공인에서 만든 프로그램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용어 정리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시란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바로 핵기총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핵기총에서도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핵기총에서는 이론과 문제, 그 다음 거기서 모든 걸 다 완성하죠. 그 다음 수십 번 반복하면 되는데, 사람 머리가 이론 보고 문제를 바로 풀면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를 먼저 풀면 또 안 풀릴 수가 있어. 그래서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문제를 보고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미친 듯이 외운다. 미친 듯이. 이게 바로 슈퍼 리멤버.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한번 실전 연습하시고 시간 재서,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 혹시 중간에 바뀐 부분이 있는가. 1년에 바뀐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문 통틀어서 한 10개도 채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고, 더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거 몰라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간을 이끌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내년 34회 중개사 합격에 꼭 일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꼭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